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2 김경순입니다. 우리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4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차부터는 왼쪽에 보시듯이 제 얼굴이 일단은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간호학2 김경순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좀 더 생동감 넘치는 강의를 위해서 제가 작게 창을 띄워놓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실까요? 강의 계획서 이번 4주차에는 토약 근육주사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근육주사 부위,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처방된 약물의 용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 용어 시험 600단어 치죠? 600단어 중에서 이제 간과 관련된, 리버와 관련된 10개의 단어를 같이 공부해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육 주사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좀 더 이론을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시 보고 그리고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영상 보면서 조금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문서에서 나오는 핵심 줄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주사 부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킨 다음 주사 부위를 선정합니다. 둔부의 오른쪽 복면 부위를 선정할 경우 왼쪽 측위로 누워 오른쪽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둔부를 노출시킨 다음 간호사는 왼쪽의 손바닥을 대상자의 오른쪽 대전자 위에, 집게손가락은 전상장 골극 위에 올려놓고 가운데 손가락은 장골등을 따라 V자로 벌려서 주사 부위를 선정합니다. 둔부의 배면 부위를 선정할 경우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모으고 둔부를 노출시킨 다음 후상장 골극과 대전자를 연결한 사선의 상회측이나 장골능에서 5cm 아래 또는 둔부를 4등분한 상회측 부위를 주사 부위로 선정합니다. 대퇴 부위를 선정할 경우에는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대퇴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전상장 골극과 슬개골 사이를 2등분한 가운데 부분인 대퇴직근 부위, 또는 대전자와 외측과 사이를 3등분한 가운데 부분인 대퇴의 전측면에 위치한 외측광근 부위를 주사 부위로 선정합니다. 삼각근 중앙 부위를 선정할 경우는 앉거나 선 자세 또는 측위에서 어깨를 노출시킨 다음 상박의 외측, 견봉돌기에서 5cm 아래 부위를 주사 부위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더가 났을 때, 닥터의 처방이 났을 때 얼만큼 약을 줄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예시된 문제를 풀면서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제 얼굴을 조금 숨기고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약용량 측정법입니다. 일단은 부피라든가 그리고 무게라든가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위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책은 현문서는 외국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레인이라는 거, 또 파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걸로 해서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양용량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양용량 측정법으로는 미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미터법에 대해서 보면요. 미터, 리터, 그램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 미터, 리터, 그램을 보시면 약물 투여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는 부피, 리터와 무게, 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그램의 배가 단위인 킬로그램, 그래서 1kg은 1000g이죠. 그래서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이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용량 계산할 때 이 단위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리터의 분수는 주로 밀리리터로 표시한다. 그래서 600ml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수액을 맞을 때 큰 거 하나가 1리터짜리를 1000ml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실무에서 무게와 부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의 용량은 무게 단위, 그래서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이 부분은 무게 단위고요. 이렇게 처방되지만 부피 단위로 투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ml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무게와 이런 부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약물 액량법이라고 해서 부피 그림 16-7입니다. 그래서 부피, 리터, 그리고 그램 나오죠. 그래서 무게하고 부피와 무게는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리터는 밀리그램, 리터는 그램. 네. 그래서 부피, 무게의 그런 단위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가정용 액량법이라고 해서 가정용 액량법은 우리가 시럽 같은 거 먹을 때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가정용 액량법에는 드랍, 그리고 티스푼, 그리고 테이블스푼, 컵, 글라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잴 수 있는 액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단위 환산법을 보시면 네, 여기서는 뭐 그레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미터법에서 무게 환산법이라고 해서 540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미터법에서 무게 환산법은 약물 용량에는 네,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만 사용한다. 그래서 1000mg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래서 1g과 같다. 그래서 1000mg은 리꼴 1g, 그리고 100만 마이크로그램은 1g이다 해서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그 단위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무게 단위의 환산. 그래서 그램, 밀리그램, 킬로그램.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동등 무게 미터법과 약물 액량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물 용량 계산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계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 공식을 보시면 도즈의 D를 나타내는 거예요. 양용량의 D. 그래서 처방 양용량 이 D라고 하고요. 일단 공식을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H는 제품의 양용량이고요. 그래서 핸드 이렇게 내 손에 있는 이제 도즈, 내 손에 있는 약물이라고 얘기해서 제품의 양용량. 그리고 V는 베스클이라고 해서 용액 또는 정제. 정제는 우리 배웠죠. 타블렛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H분의 D 곱하기 V. 이게 1의 투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공식을 적어 놓는 거는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보면 1번 여기에는 처방 양용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리스로마이신이 500mg이죠. 그리고 제품 단위의 양용량이 5ml에 250m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주라고 하는데요. 그냥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간호사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근무를 하면 500mg, 250mg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2개를 주면 되겠구나 해서 답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250, 500mg니까. 처방은 의사의 처방이잖아요. 의사가 500mg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한 개가 250mg이라는 거죠. 그래서 2앰플을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는 바로 2개라고 나오지만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소수점이. 그러면은 이 공식을 알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식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제 1에 보면 처방된 용량이 의사가 주라고 한 게 500mg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갖고 있는 이 제품은 250mg이고요. 그게 250mg이 이 한 바이알에 5ml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250. 내가 갖고 있는 거 250. 그리고 분자가 처방된 거. 그리고 이 용량 한 개가 5ml라는 이 부피 개념이잖아요. 아까 무게, 리꼴, 부피라고 했던.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0ml가 돼요. 근데 이게 하나가 5ml였으니까 이거를 2개를 주라고 이렇게 풀거든요. 여러분 좀 어려울까요? 네, 공식에 막 대입하고 하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풀려고 하니까 그레인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거니까 그레인은 넘어가고 그래서 보시면 비례식을 이용한 계산입니다. 좀 전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식이 H 대 V는 도즈 용량 대 X 이렇게 나와서 앞에 했던 거랑 같은 건데요. 처방된 양 용량이 지금 750mg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250mg 캡슐이에요. 그러면 몇 배일까요? 3배잖아요. 250에 750이. 그래서 3캡슐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3캡슐. 네, 그래서 바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공식으로 한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250대 한 캡슐 그리고 750mg 대 X 해서 계산식을 하면 X가 3캡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 놓으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네, 쉽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분수를 이용한 좀 전에 뭐 몇 대 몇 이렇게 했는 게 이게 다시 또 분수로 풀면은 이 모양이 되죠. V분의 H는 X분의 D 다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 푸는 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처방된 양 용량이 0.25mg이죠. 그리고 제품이 0.125mg이에요.
그래서 제품화된 거 0.125mg이 분자로 가고요. 그래서 이게 한 정제, 한 타블렛이 이거였잖아요. 한 개의 타블렛이. 그리고 얘가 0.25mg이 처방이 난 거죠. 그러면 몇 알을 줘야 됐는지 그 문제예요. 그랬더니 2알을 주라는 거죠. 근데 0.125의 2배가 0.25mg이잖아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하나의 타블렛이 0.125인데 처방은 0.25를 주라고 했다. 그러면 2알을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학년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개념을 잡고 이 공식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544페이지에는 미리그램을 이제 맞춰주는 거거든요. 단위, 변환이 필요한 예 해서 여기는 처방이 뭐 약 이름을 아셔도 되지만 이제 지금 약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용량이 중요하니까요. 처방이 한 게 의사가 주라고 한 게 0.5mg이에요. 근데 이 제품의 양 용량이 12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그램과 이 미리그램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맞추면 이 처방된 0.5m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mg이 1000mg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캡슐이 125 마이크로그램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의 지금 약이 하나가 125 마이크로그램이다. 그런데 0.5mg을 주라고 했으니까 0.5mg을 곱하기 1000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5번에서 단위를 맞추고 그리고 6번에서 이제 약분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4캡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0.5는 500 마이크로그램이 되고요. 아까 우리 원래 갖고 있던 그 캡슐이 하나가 12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얘가 4배가 돼야 되니까 4캡슐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이제 공식에 대입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단위 변환을 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계속해서 개별 용량 계산을 보시면 이제 소아 환자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환자나 항암제가 투여되는 암 환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양 용량을 계산하는지 성인이랑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일단 첫 번째가 체중입니다. 그래서 성인과는 달리 아동에게 투여되는 약물의 용량은 일정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체중을 기준으로 한 용량을 계산할 때 적정 안전 용량을 위해 킬로그램 체중과 킬로그램당 약물 권장량을 이용한다. 그래서 체중을 킬로그램 단위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위 체중당 이용량은 약물 용량, 체중, 그리고 투여 빈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1의 투여 양용량을 계산한다. 해서 이 부분 예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시가 지금 어떠냐 하면 지금 캘리플렉스라는 20mg이고요. 이 공식이 지금 있거든요. 20mg 그리고 몸무게 그리고 하루에 3번 지금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Day in 3 divided dose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파운드 1파운드가 2.2kg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까지는 어려워서 안 낼 거고요. 그냥 9kg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mg
곱하기 9kg 그리고 1일 그렇게 하면 이제 180mg을 하루에 주는데 얘가 아까 3번 디바이드 3라고 했잖아요. 3 디바이디드. 그래서 3으로 나누면 한 번에 주는 양이 60m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식인 거죠. 그래서 양용량 곱하기 몸무게 곱하기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루에 3번 들어간다고 해서 3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단순한 이제 그 방법, 단순한 암기식의 어떤 공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체포 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좀 위에 거는 킬로그램 몸무게였고 체포 면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소아가 성인에 비해서 얼마큼 작을 거 아니에요. 체포 면적이 몸이 작으니까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동의 체중, 신장 그리고 계산 도표를 이용하여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소아 용량은 1.7 제곱미터 이게 이제 아예 기준이에요. 고정값이거든요. 그리고 위에가 이제 아동의 체포 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성인, 통상 성인 용량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애가 10kg 50cm인 아동이에요. 그래서 그림 16-8에 보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키가 있어요. 키가 50cm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50cm.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웨이트, 몸무게죠. 그래서 몸무게는 여기 보면 킬로그램, 파운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로 하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kg이에요. 그래서 50cm 10kg을 줄을 걷는 거죠. 줄을 그어서 만나는 지점. 여기가 SA가 뭐냐 하면 체포 서페이스라고 하는 체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서페이스 에리아에서 여기가 0.3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만나는 거를 줄을 그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1.2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7 분모가 그래서 1.7분의 지금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었던 SA에 만나는 0.4 그래서 0.4에서 1.7을 나누면 0.2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성인 용량 그래서 성인 용량에 이 250mg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면 57.5mg. 이 개념은 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인한테는 250mg을 주는 게 소아한테 57.5mg이랑 주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성인은 250mg을 만큼이 들어가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아이는 여기에 반도 안 되는 57.5mg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이 안 된다는 건 여기 0.23이 되었잖아요. 이 애가 50cm 키에 10kg이었을 때 0.4였던 이 부분을 나누었을 때 0.23이 나오는 이 공식으로 해서 나온 답입니다. 그래서 체포 면적으로 양 용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 나오는 부분은 봤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약물 용량 계산 문제 해서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정답까지 적었는데요. 보시면 20mg 1ml 그러니까 1ml에 20mg인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750mg을 주라고 닥터 처방이 났어요. 그러면 몇 리터를 투여해야 하는가? 그러면 공식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래 있던
250이었고요. 그리고 처방된 양용량 750. 그래서 여기는 1ml 기준으로 했을 때 X로 하면 3.75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공식을 만든 거거든요. 200으로 했을 때 이거는 2배도 아니고 3배도 넘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X가 3.75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수점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넣어서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ml가 200이다. 그러면 여기가 1이 있죠. 그리고 처방된 거는 750이다. 그러면 X는 얼마를 줘야 되는가? 그래서 3.75ml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1ml가 200mg짜리 갖고 있으니까 3.8ml를 재서 주면 되겠죠. 처방대로 750mg을요. 네, 2번 문제 보실게요. 그래서 1ml, 그러니까 우리가 1cc, 이제 시린지 생각하면 돼요. 3cc 중에서 1cc에 있는 용량이 지금 15mg이 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3g이 처방되었다면 총 투여량은 몇 ml인가?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위를 맞춰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3g을 밀리그램으로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은 3g은 3000mg입니다. 그래서 처방된 양용량 3000mg. 그리고 원래 있는 기준, 원래 약은 15였잖아요. 그러면 이 3000은 X가 되고 이 15가 우리가 1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00. 그래서 200ml를 주면 되는 거죠. 200ml.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단위를 맞춰주는 문제가 2번이었고요. 3번 보시면 이제 몸무게가 14.4kg의 아동에게 kg당 0.3mg의 약물이 처방되었다. 총 몇 g이 투여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서 몸무게 곱하기 양용량이잖아요. 네. 약 투여량이. 그래서 몸무게가 14.4 그리고 kg당 0.3mg 했더니 4.32mg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4.32mg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문제고요. 4번 문제 보실게요. 2g이 10ml에 2g이는 거예요. 한 바이알에. 이 대상자에게 1.2g이 처방되었을 때 몇 ml를 투여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2g이 10ml. 그러면은 일단 2g 그리고 이 g을 ml라고 했으니까 같은 이제 이거는 부피고요. 무게에 대한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ml였으니까 이 g을 mg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g은 2000mg로 바꿔줘야 되고요. 1.2g도 이제 같은 걸로 맞추면 1200m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처방이 1200mg이 난 거죠. 그래서 1200mg이 났고요. 그리고 2g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2g이 2000mg이 여기서 10ml였죠. 그래서 2000mg은 여기 10ml다. 그러면 이 처방난 1200mg은 얼마냐? 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6. 그래서 X가 6ml가 투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의 유형을 지금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시면 약에 대한 계산 문제는 거의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봤고요. 그러면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이번 주차에 얘기하는 이제 근육주사입니다. 근육주사.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보셔야지 우리가 3학년 때 핵심 술기도 연결되고요. 4학년 때도 그대로 연결되고, 그리고 11월 2일부터 하는 우리 근육주사 실기에서도 기본 간호학 술기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지금 이론 시간이거든요. 오늘 같이 잘 해봅시다. 네. 그래서 근육에는 이제 피하 조직보다 혈관 분포가 더 많으므로 근육 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더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흔히 중간 볼기근, 중등근, 그리고 큰 볼기근, 대둔근 여기에 3ml까지 약물을 주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둔근에 대한 해부학이 바로 나오죠.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제일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중간 볼기근 해서 중등근, 그리고 제일 많은 이 부분이 대둔근, 그리고 여기 바로 뼈 위에 있는 부분이 소등근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근육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보이시는 이 세 군데에 근육 주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세목은 삼각근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시면서 볼 거예요. 네. 어깨 세목은 삼각근,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세목은 보이시죠? 여기가 삼각근이고요. 그래서 어깨 세목은 이게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0.5에서 1ml 정도이다. 그래서 보통 주사기 시린즈에 아주 작은 양이에요. 0.5에서 1ml 정도. 왜냐면 근육이 작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엉덩이 쪽에, 둔근 쪽에 있는 데는 1에서 2ml까지 약물을 조금 그래도 얘보다는 한 2배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삼각근보다는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엉덩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사해야 할 약물의 양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에서 5ml 주사기를 사용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보통 3cc에서 5cc, 그래서 cc나 ml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리리터, 그래서 3에서 5ml 주사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때 주사기는 1과 2분의 1인치, 그래서 1인치는 2.5cm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렇게 계산했던 그 부분, 그리고 21에서 22 게이지의 바늘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 네, 그래서 주사기는 이렇게 바늘하고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바늘의 길이와 굵기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육, 약물의 종류, 근육을 덮고 있는 지방 조직의 양, 그리고 대상자의 나이,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바늘의 굵기나 길이를 결정하는데요. 그게 얘기했던 게 우리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말기암 환자가 아예 이제 몸에 뼈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로 주사 바늘을 찔러야 되는지,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근육, 약물의 종류, 근육을 덮고 있는 지방 조직의 양, 대상자의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육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인트라머스쿨라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때는 굵은 혈관, 신경, 골 조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근육 주사는 이런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다리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려 버리면 철뚝철뚝 걸음을 잘 못 걷고요. 나중에는 휴증이 끝까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주사는 좀 무서운 주사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근육 주사가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엉덩이 주사였는데요. 어떤
주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엉덩이의 복면에서 이 벤트로글루테리알 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참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복면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복면 그리고 배면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육 주사에는. 그러면 말 그대로 복면, 배면 하면 배가 이 배 쪽일 것 같은데 이게 반대예요. 이게 한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 복면이 배복자를 써요. 그래서 이 앞쪽이고요. 그리고 배면은 등 쪽이거든요. 등배자를 써서. 그래서 이 복면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복면은 어디냐 하면 기준을 이게 등으로 봤을 때 이 앞쪽이라고 해서 이 복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주사 부위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주사 부위를 사용하냐 하면 큰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좌골신경 얘기를 했었죠. 그래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혈관도 없고요. 그리고 중간 볼기근 여기 부분이죠. 중등근 있는 이 중간 볼기근, 이 중간 볼기근과 작은 여기 부분이죠. 작은 볼기근에 의해 가장 두꺼운 근육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다는 거고요. 뼈 돌출부에 의해 쉽게 확인된다. 이 뼈가 돌출돼 있어요. 우리 넓적다리에 있는 대전자 부위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기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이 손바닥이 이 뼈에 가도록 기준점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확인이 되고요. 지방 조직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 피와 지방층의 두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 엉덩이의 복면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엉덩이의 복면입니다. 우리가 측위라고 하는 라테랄 포지션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 복면이고요. 그래서 엉덩이의 복면은 7개월 이상의 대상자에게 1ml 이상의 근육 주사를 할 때 선택되는 가장 안전한 부위이다. 해서 7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처음부터 이 엉덩이 쪽,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엉덩이 쪽에는 근육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태어나서는. 왜냐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7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다리에 이제 기고 조금 일어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7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엉덩이 부위의 복면에다가 지금 근육 주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는 왜냐하면 가장 두꺼운 엉덩이 근육이며 지나가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 어떻게 누운 자세죠? 앙하이.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죠. 앙하이. 그리고 엎드린 자세, 보기. 옆 누운 자세. 측위에서 주사할 수 있으나 옆 누운 자세에서 주사하는 것이 좀 더 쉽다 해서 측위로 있을 때가 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옆 누운 자세로 눕히고 무릎을 구부려 가슴으로 당기도록 한다 해서 가슴으로 당기는 그런 자세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전자가 돌출되어 주사 부위를 찾기 쉽다. 정확한 주사 부위를 찾으려면 간호사의 손바닥을 대상자의 넓적다리 돌기 대전자에 올려놓고 손가락은 대전자의 머리를 향하게 한다. 왼쪽 엉덩이 주사할 때는 간호사의 오른손을, 오른쪽 엉덩이 주사할 때는 왼손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지금 보시면 16-35, 16-36에 나오거든요. 네, 사진을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엉덩이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골반 뼈 2개,
엉치뼈, 꼬리뼈가 있는데요. 여기 한글로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뼈 모양인데요. 이 엉덩뼈는 여기 엉덩뼈, 그리고 엉치뼈가 이 부분, 그리고 꼬리뼈는 이 뒤쪽에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이 꼬리뼈고요. 이 부분이 궁등뼈, 그리고 여기가 두덩뼈, 그리고 이 넓적다리에 있는 이 뼈가 넓다리 큰돌기라고 해서 여기 돌기 튀어나온 부위가 넓다리 큰돌기. 여기는 지금 순수한 우리말로만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위압 엉덩뼈 가시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엉덩뼈 능선이라고 해서 일리악 크러스트.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척추가 연결되는 부위고, 여기 밑에가 지금 꼬리뼈 부분인데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골반이, 만약에 이게 여자 골반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아기가 머리가 여기에 끼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놓을 때는 이 꼬리뼈 이 부분이 열리거든요. 네. 아기는 거꾸로 있는 건 알죠? 머리부터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래서 여기가 뇌 안쪽 골반이라고 해서 뇌골반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엉덩이 주사, 근육 주사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되는 여기 넓다리 큰돌기, 여기를 기억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엉덩뼈 중에서도 여기 딱 튀어나오는 거는 위압 엉덩이 가시, 그리고 이 부분은 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엉덩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궁둥뼈, 여기는 뭐 두둥뼈.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골반은 볼기뼈 2개, 엉치뼈, 꼬리뼈를 가지고 골반이라고 하고, 볼기뼈라고 하는 거는 엉덩뼈, 궁등뼈, 두둥뼈를 가지고 볼기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반은 볼기뼈, 엉치뼈, 꼬리뼈. 네, 볼기, 꼬리, 엉치뼈. 네, 그래서 일단 골반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림 16-40 엉덩이 배면의 근육주사 부위라고 해서, 엉덩이 배면이라고 하면 등배자를 써서 등 쪽이거든요. 등. 이게 엉덩이 보이시죠? 등.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위, 뒤, 엉덩뼈 가시, 후상 장골르기고, 우리가 봤던 데는 여기 큰 돌기예요. 그래서 엎드려 누웠을 때 톡 튀어나오는 부위와 큰 돌기, 대전자 부위를 연결한 선. 네, 선의 바깥쪽에 여기에 주사를 놓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했던 좌골신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다 놓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배면에다가는 잘 안 하고 복면에다가 주사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지금 여자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엉덩이 복면, 그러니까 앞쪽인 거죠. 이렇게 배면은 아까 이 엉덩이 쪽이고 등 쪽이고, 복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쪽이에요. 등에 비해서 기준을 등으로 했을 때는 앞쪽이라고 해서 앞쪽인데, 이게 결국은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라테랄 쪽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있는 뼈 이름이 있었죠. 넓적다리 큰돌기, 이 큰돌기가 내 손바닥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의 오른쪽 다리면 내 왼쪽 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손을 온 상태에서
손바닥이 온 상태에서 내 검지와 중지를 벌리는 거예요. 최대한 벌렸을 때 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의 기준이 어디냐 하면 위, 앞, 엉덩뼈 가시라고 해서 아까 엉덩이에서 튀어나왔던 부위가 있잖아요. 전상장 골극이라고 하는 이 뼈에다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그냥 최대한 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이 손바닥은 넓적다리 큰돌기, 그리고 검지는 위, 앞, 엉덩이 뼈 가시 튀어나오는 부위에다가 여기 허리 쪽에 가시면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가 주사 놓는 주사 부위라는 겁니다. 이게 복면 근육 주사 부위를 찾기 위한 지금 기준인데요. 오른쪽 엉덩이는 왼손, 그리고 왼쪽 엉덩이는 오른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얘기예요. 정확한 주사 부위를 찾으려면 간호사의 손바닥을 대상자의 넓적다리 돌기 얘기했었죠. 넓적다리 돌기. 그래서 이 넓적다리 돌기 이 부분을 대상자의 손가락에 올려놓고 간호사의 손바닥을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손가락은 대상자의 머리를 향하게 한다. 그래서 손가락은 머리 쪽을 향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아시겠죠? 여기는. 그리고 왼쪽 엉덩이 주사할 때는 간호사 오른쪽, 좀 전에 설명했듯이 오른쪽 엉덩이는 왼손을 주사해서 주사 부위를 찾고요. 그래서 여기에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은 위, 앞, 엉덩뼈 가시 여기를 향하게, 이렇게 허리 옆에 있는 그게 톡 튀어나왔는 그 뼈에 놔두게 그렇게 해서 그 중지는 최대한 벌리라고 했죠. 그 중지가 해당되는 것이 능선이에요. 엉덩이뼈 능선. 여기 보시면 이 엉덩이뼈 능선을 따라서 이 중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사 부위를 찾았다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넓게 벌리는데 이때 엉덩이뼈 능선을 촉지하고 그 아래를 누른다. 그래서 검지, 중지, 엉덩이뼈 능선이 만든 삼각형이 주사 부위에 있다. 해서 이 복면에 대한 주사 부위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은 이 손바닥이 이 넓적다리, 그리고 검지가 여기 허리, 여기 뼈에 있는 전상장 골극, 그리고 이 중지는 엉덩이뼈 능선 이렇게 되는 이 능선에 놔두고 이 삼각형이 모여 있는 삼각형을 하는 이 부분이 주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트트랙 기법, 요거는 조금 넘어가서 또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 가쪽 넓은 근 부위에서 외측 강근은 어느 부위 하면은 좀 전에 봤던 이 부위였고, 외측 강근이 여기에요. 위쪽 넓적다리 외측 강근. 그래서 이 부분 바깥쪽이 보이시죠? 여기 외측 강근. 그래서 영아 태어나자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바깥쪽에다가 이 허벅지 쪽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성인의 경우는 넓적다리, 여기 성인의 경우 보이시죠? 우측 넓적다리 가쪽근, 이 외측 강근이 아이는 여기, 영아의 경우는 여기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3등분을 했을 때 여기 가운데 3분의 1, 3등분을 했는 것 중에 가운데 3분의 1이 가쪽 넓은 근, 그래서 이거는 성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아이는 여기 바깥쪽, 성인은 3등분 한 것에 중간에 3분의 1 지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의 배면, 네, 이게 요즘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엎드려서 엉덩이에 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후상장골극을 촉지하여 엎드려 누웠을 때 튀어났던 뼈 부분, 그 부분을 촉지해서 넙다리의 큰 돌기까지 가상의 원을 그리는데, 이 선은 궁등뼈 신경각, 그리고
거의 평행을 이루게 되며 이 선의 상외측 부위가 주사 부위가 된다. 해서 16-40.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뼈 있는 게 앞뒤 엉덩이 뼈 가시 후상 장골릉 여기 딱 엉덩이에 튀어나오는 이 뼈에서부터 우리 큰 돌개라고 하는 대전자 여기를 연결한 선에서 바깥쪽 외측 그래서 이 부분이 주사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엉덩이를 4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바깥 외측 위쪽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연결했던 선의 바깥쪽 이것이 벼면의 근육주사 부위입니다.